생각하자던 뜨거운 냄새 동지는 간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어서 돌아가니 상자여 따르라. 어서 돌아가니 상자여 따르라. 구호 외치고 왔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주민 생명 위협하는 주민 생명 위협하는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순서는 올해 885회 김천 평화촛불 연원 말씀은 지난 7년 이 자리에 맨 앞에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사드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박태정 이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님 목이 좀 안 좋아. 이제 정말 추운 날씨가 이제 오고 있죠. 쪼꼬리 참 집회하기는 안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정말로 또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자신도 요즘은 좀 절망감이 자꾸 닥쳐오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7년 동안 반대해왔던 기지가 완성된다 하고 지금 착착 우리가 뭐라 하든 말든 공사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로 국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드만큼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꼭 몰아내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저와 함께 빌겠습니다. 사드는 꼭 갈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금방지기 나무 땅에 가지고 꽈리를 털고 내년 봄 따뜻한 봄이 되면 완전 뿌리를 낼 작정인데 싹 돌이 내야 되죠. 그것은 정말로 이 땅에 전쟁을 부르는 무기고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무기입니다. 저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 한반도가 얼마나 만만한지 전쟁은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사드를 하더라도 일본에 갖다 놓고 미국에 갖다 놓든지 태평양에 갖다 놔야 되지. 왜 꼭 우리 한반도에 갖다 놓고 중국을 견제하고 비롯하면은 전쟁을 하려고 오만 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자들은 우리 민족이 화합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저들은 볼 일이 없잖아요. 다 떠나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니까 어쨌든 이건도 붙이고 전쟁의 그런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긴장 상태 계속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되고 이번에 3월 며칠 날 뽑은 윤 대통령은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정말로 외교 참사를 하는 말이 저는 뭐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그 다른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 일본과 미국 앞제비가 돼서 카드를 마음먹고 있는 것을 미리 선두 쳐서 알랑거리고 잘 보이려고 하는지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가 평화스럽게 거의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100년 동안. 그런데 왜 중국과 러시아를 자꾸 건드리고 우리나라를 거기에 앞세워가지고 자꾸 끼워 넣어서 자꾸 이간을 하고 만약에 무슨 수가 있으면은 제일 앞제비를 내세워서 총알바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데 쏘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요즘은 터질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국만 갔다 오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둘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아시안 나라 앞에서 그 패가리 하는 데서 미국 바리까지 잡고 늘어지고 일본한테도 우리 같이 뭐 잘해보자 하고 이런 식인데 정말로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 끝에는 항상 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보고 계속 어떤 경우라도 힘이 드시더라도 그 희망 찾아서 가면은 결과는 우리의 승리로 될 것을 꼭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오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뵙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말씀 기억하면서 구호 하나 외칠까요? 한반도에 필요 없다. 불법사드 모두 들고 주한미군 썩 나가라. 지난번에 한번 집회 때 제가 홍성에 있는 그 마을의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긴 한데, 판사 검사가 판치는 나라는 망한 나라다, 의사가 대접받는 나라는 안 되는 나라다. 뭐가 그런 대접받아야 되냐? 농사 기억나시죠? 농사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혼사라고. 네? 혼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현욱 교무님 모실 텐데, 강현욱 교무님이 농사만큼 중요한 곧 혼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회도 같이 오셨는데, 원불교에서는 교무님 부인을 정토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오늘 그 강현욱 교무님과 짝을 이루시게 될 한주연 님도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두 분이 박수 한번, 환영과, 너무 축하한다는 이런 박수 크게,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여기, 이 혼자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박수를 받고, 우리 강현욱 교무님, 얼마나 그 부인한테도 앞으로 잘할 건지 결의의 말씀을 포함한 사드 철거
투쟁에 대한 현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에 전혀 이상한 얘기를 지금 최대한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름까지 밝혀버렸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입니까? 예, 내년 2월 말 정도.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이야기를 이제 그거는 각설하고 우리 이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삼국 정상회담을 결과를 보고서 외교 전문가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아주 날이 될 것이다. 어쩌면 기점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나쁜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날이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방부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국의 MD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판 KMD를 한다. 미국의 MD체제의 하나의 체계로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동안 우리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성주 집회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의 MD체제의 어쩌면은 단위로서 방패막이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는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국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가기 전부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고 오겠다라고 정말 부끄러움도 없이 일본에서 처음 수립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2019년도에 수립해서 선언한 바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국판으로 만들어서 선언을 하고 온 것과 나름이었죠. 도대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엇인지 이제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갖고 온 것이 A4 용지 2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A4 용지 2장에서 무엇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전문가는 평가하기를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사실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쿼드를 만들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2019년도에 선언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중국을 수정주의라고 선언하고 북한은 불량국가라고 선언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2019년도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러시아도 협력관계를 분명히 이루고 있었습니다. 북한과는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게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중국을 적성국가로 이야기하고 러시아를 적성국가로 선언해야 되는 이유가
쓰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훨씬 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론 안보적으로 간접적으로서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 위협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자신의 패권을 위협받을, 이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위협받을지언정 직접적 어떠한 전쟁의 위협 혹은 지형적 어떠한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들이 어떠한 나라이건, 중국도 분명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정상적인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독재국가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 러시아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전쟁 또한 절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나라가 그들과 적대하는 것만이 이 아시아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선언하고서, 그리고 그 안에 중국과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서나 선언하고 있는, 그리고 강행하고 있는 항해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한 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여건이, 그리고 외교적 위상이, 여건이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여건에도 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용인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고, 수교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대만의 어디든 항행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언론에서 요즘 자주 나오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건 배타적 경제 수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이 가고 싶은 데는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위협이 되고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은 군부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강행해서 지나가고 하는, 정말 깡패 같은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익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삼국정상회담의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혹은 미사일 꼭 북한이라고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은 미사일 위험에 있어서 삼국 간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과 맺었던 뭐였죠? 지소미아.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적 안보, 군사적 정보에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일본의 위성 어떤 그 내용이 군사 위성에서 얻는 그 정보가 우리나라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지소미아를 파기 선언을 거의 앞두고 있을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정보가 효용성 있는 정보가 없었다. 지소미아를 맺은 이후에 군사적 효용성 있는 정보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있었죠.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필요한 정보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라고 해도 그 정보는 일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얻은 거라고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도죠. 아니, 이미 우리나라의 상공에서 이미 지나간 미사일 정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소미아 파기했을 때 가장 화를 냈던 데가 어느 나라였죠? 미국이었습니다. 결국
이 3국 간의 실시간 정보, 미사일 정보 공유를 원하는 것은 1차는 미국이요, 2차는 일본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얻는 정보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있는 이익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드. 이곳 저쪽 성부에 까리를 투고 있는 저 사드 레이더에서 얻어지는 그 정보겠죠. 그리고 이것을 미국 본토와 실시간 공유가 되면서 결국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기지로서 결국 활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온전하게 우리가 이미 입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어떠한 입장에 따라서 그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 당장 뚜렷하게 나타난 우리가 지난 2017년도에 얻었던 그 수많은 경제적 피해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이 성주김천에서 입고 있는 일상을 파괴하는 그 수많은 폭력들. 도대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그렇게 군사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득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꼴랑 이야기한다는 것이 군사적 안보 상황에 있어서 0.01%라도 우리에게 방어적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부입니다. 얼마나 궁색한가요? 얼마나 궁색한가요? 그 사실을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갈리는 것을, 사실을 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궁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조그만 정치적 이익과 권력과 그리고 팔아먹는 것이라고는 결국 국익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우리 이미 겪었고, 정말 국가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폭력과 그리고 외교적 협약 속에, 책략, 모략 속에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거대 담론 속에서 결국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주김천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피해이듯이, 사실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거대 담론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현장에서 실행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현재 공사를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 같고 사드 기지가 완성되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완성된다라고 해도 그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그곳에서 결국 과연 여기서 우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1000배가 넘는 절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1000배의 절을 하면은 약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2000배는 훨씬 더 넘어가겠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근데 익숙한 사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그 1000배를 하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00배가) 넘어가고 300배가 넘어가고 500배가 넘어가도 그냥 한 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00배를 했고 300배를 했고 지금 500배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배를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2시간이 지나가 있고 1000배에 이르러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영향은 나타나죠. 하지만 가는 1000배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는 그저 한 배의 마음.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배를 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투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도달할지, 우리가 언제 평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우리가 약간 예상이 되고 또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오로지 그 마지막 길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리고 일어나서 현재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외치는 그 방법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진정한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화로 마치겠습니다. 평화!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은 장교입니다. 제가 오늘 경산에 문상을 좀 다녀왔는데, 나올 때 차가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수성 IC 쪽에 뭐 버스가 한 수백 대, 뭐 1000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오늘 그 신천지에서 집회를 했다 그러네요.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 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버스가 한 2,500대가 왔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저 뒤에 저 성탄 추리 보셨습니까? 예, 하늘엔 영광, 이 땅엔 평화. 예.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이 평화 광장에 1년에 저렇게 점등이 2번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초파일날 또 기념해서 한번 또 세워지고, 또 성탄 축하하는 또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그게 뭐 자비라 그러죠. 자비. 또 기독교에서는 사랑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비나 또 사랑 이것을 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평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1년에 2번 세워지는 이 점등을 보면서 제가 또 이제 느낀 바로는, 우리 앞에 보시면 이 많은 우리 평화의 시민들이 다 각자의 점등을 하나씩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년 365일 우리가 밝히고 있는 이 평화의 점등, 불빛 정말 꺼지지 않고 1년 내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로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메시아가 이제 오셨네 이렇게 하고 축하를 하는데,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도 평화의 메신저가 아닌가, 이 광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정말 좀 더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편안해지는 연주로 우리가 한번 듣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에서 전에 한번 오셨죠. 청년예술가 이가영님의 오카리나 연주를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오게 됐는데요. 항상 올 때마다 여기 분위기를 보면서 되게 친절하고 뭔가 약간 선량한 시민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희 또 네, 제가 준비한 곡은 두 곡인데요. LS2라고 네, 님이 계신 곳까지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저희 이태원 사고도 있고 해서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곡은 일파만파라는 곡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힘내서 또 투쟁을 해야 하니까 네, 좀 신나고 힘찬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LS2 들려드릴게요.
네, 일파만파 들려드릴게요. 연주가 참 좋죠. 예, 좀 시간이 좀 넉넉하면 오늘 밤새도록 한번 연주 듣고 싶은데 또 다음 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파만파 힘나시죠? 이 골프 용어인데 일파만파. 한 사람이 파하면 다 파해준다고 일파만파. 예, 우리 같은 촛불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다음 순서는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박승민 자문위원님 한번 발언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Limited passage, self-unity,
possible. 4번 아군 상황으로 3군은 계속 공격하여 사이온 일대의 북한군을 공격하고 북으로 공격 중에 있으며 1군은 조공으로 동부 지역에서 계속 공격 전과 확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Shortcut, defeating the enemy in Sayon area, continues to attack toward north. As a 공구사는 전구 내에서 공중 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구사는 서해안 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해상 우세를 북으로 확장 중에 있고 연해사는 평양 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작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충족되었으며 선견부대 작전으로 와일 전방에 위치한 초도는 사전 확보되었습니다. in order to 이에 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이게 공격 훈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명백히 한미 상호 방위제약에 위반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주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 연습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런 불법적인 전쟁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한 것입니다. 그 영상 보셨어요? 저 막중하고 위협적인 탱크보다 더 크고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저 현수막, 전쟁반대 평화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저 현수막이 더 크고 무거운 거 보셨어요? 오늘 뭐 정진석 가수 뒤에 공연돼 있는데 이 영상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한 건 최근에 아시는 대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이렇게 해서 240여 대가 동원되고 미국의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B-1B라고 하는 얘는 마 1.25로 달리고 12,000km를 항속을 해요. 그리고 고공의 저속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략 폭격기로 60톤의 폭탄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이런 B-1B 어제도 또 출격했죠. 북이 ICBM 썼다고 하는 이유로 보름 만에 이제 다시 한반도에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출격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2006년 싸웠던 영상이에요. 말리포 앞바다에서 말리포에서 평통사가 이렇게 늘 기자회견하고 저런 상륙작전, RSO라고 하는 전시에 미군의 병력이 증원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탱크 이런 것들 동원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거기서 막으니까 포항으로 가요. 포항 조사리는 원산하고 비슷해요, 바다가. 그리고 말리포는 해주하고 비슷하고. 영상 맨 앞에 보신 것처럼 북의 공격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방어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상 보셨죠? 방어훈련이에요? 평양 일대를 장악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대북 선제 공격에 따른 공격훈련이에요. 북의 위협을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한다고 하는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훈련은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미연합사 산하에 미 군사위원회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전략지시 1호라고 하는 결정에 따라서 한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은 미국이 세운 북에 대한 적대정책, 북을 전쟁을 통해서 괴멸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전쟁 정책을 그런 계획을 실전처럼 하는 거여서 연습이라고 표현한다. 그게 우리가 이제 통칭 군사훈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이런 훈련을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전에 중단됐던 모든 훈련들을 다 가지고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공중연합훈련도 2019년에 폐기했던 훈련이에요.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해서 한반도의 전쟁위가 이렇게 이제 고조되고 있고 그거에 맞대응하는 북은 북대로 미사일을 쏘고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포를 쐈다고 하는 이런 힘에 의한 평화가 남북이 맞부딪히게 되면 결국 뭐로 가요? 전쟁으로 가요. 이거는 결코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작전계획 5027이라고 하는 북과 전면전을 상대했던 예상한 이런 계획을 수립하다가 2015년부터 501호로 바꿨어요. 501호는 뭐냐 하면 선제 공격을 중심으로 한 작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요 타격 지점이 유사시에 북에 700군데를 겨냥하고 있어요. 김정은 집무실, 그 다음에 무슨 미사일 발사 이동대부터 해서 700곳을 타격하는 이런 훈련을 가지고 북을 섬멸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이번에 지난 10월인가요? SCM 할 때 11월 초에 내년까지 바꾸기로 한 겁니다. 북의 공격이 고도화된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상컨대 미 본토를 방어하는 거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이런 것으로 현재 501호 작전이 변결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아까 우리 강현옥 교무님도 이번에 프놈펜 선명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핵심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노고를 한 거고 그동안 한미동맹 지구의 선처럼 그거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얘기해왔던 한미동맹을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전격 추진하겠다고 노고라 이제 한 거고 그 겨냥은 북을 뛰어넘어서 중국을 겨냥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그 표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런 현상 변경은 안 된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을 한국의 윤석열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미국의 군사 전력에 발맞춰가고 그것에 우리의 군사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고 하는 이걸 이제 한 거죠. 거기에 경제안보대화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른바 반도체 칩사동맹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 일본, 대만, 한국 4개의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만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지금 정부가 좀 주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이 중국의 48%예요. 홍콩의 12%예요. 합치면 60%예요.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저하지만 예상컨대 빨리 갈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게 현 정부의 중요한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나갔다 오면 안 돼. 네? 나갔다 오면 안 돼요. 나가서 누구 만나고 오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는 사고를 치고 와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랑 중국이 대결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과 북이 대결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전쟁으로 가야 되겠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미 연합연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하는 이런 군사훈련 연습은 결국 북으로부터 강대강 대결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치다르면 전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드를 배치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직접적으로는 우리 소상리 김천이 피해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이런 평화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훈련과 관련된 이런 행위들은 중단되고 뭐로 나가야 돼요? 대화해야죠. 협력을 위한 대화를 나가야 그건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지난 2018년, 19년 남북관계가 좋을 때 사실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큰 위협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을 복원하고 그걸 잘 지키면서 특히 우리로서는 사드를 반드시 뽑고 그걸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가는 이 자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사드 뽑고 평화 심는 그 과정에 우리 김천, 성주 그리고 많은 평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수 우리 정진석 가수님 앞으로 모시고 평화의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노래 좋죠? 네. 저 뒤에 크리스마스 성탄 점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빛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사드 철거 김천 평화 촛불 집회 마지막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을 높이 들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